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뱃사부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투자 스타일은 크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이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위에 산업 구조부터 파악해서 좋은 산업을 고르고 그 좋은 산업 안에서 좋지 않은 기업을 갖다가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이제 주도 산업과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섹터가 좋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약간 군계일학처럼 독보적인 기업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먼저 발견해서 이제 그 기업들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거시경제까지 그런 순서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블릭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나눠 보면 블릭 컨텐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게 투자 정보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분리 컨텐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유료화가 돼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은 불스 리포트, 관심 차트, 트렌드, 매매 일지 토픽,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대강기 이렇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기업 보고 증권사 보고서나 이제 뭐 투자 팁 관련된 이제 하루 1분 공부, 다른 독립 리서치와 저희가 연계해서 그쪽에서 탐방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뭐 탐방 보고서, 그리고 이제 기술 분석 보고서까지 다양한 보고서를 지금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을 결국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그 산업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그 기업의 기술력이나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분리 컨텐츠, 분리세 오리지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아래의 컨텐츠도 함께 조화가 돼야지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크게 분리 컨텐츠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배사부님 스타일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십니다. 네,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그 투자를 하면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실적이 좋다거나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누구보다 조금 더 찾아보고 아니면 다른 증권사 보고서 참고하고 분리 리포트 봐도 그걸 참고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뭐 이게 이 뉴스가 재료가 돼서 이슈화 되고 주가 급등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 차트가 이제 매집이 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건 판단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투자를 하는 본인이 그걸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조하기 위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불스 토픽과 불스 관심 차트, 그리고 인베스팅 관점에서는 트렌드, 리포트, 매매 일지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쪽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트렌드, 리포트, 매매 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어떤 쪽 섹터가 갈 것이냐, 섹터가 못 가는 조정 상태에서는 어떤 테마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쪽이 언젠가 갈 타이밍이 됐을 때 움직일 때 이제 어떤 종목이 갈지 알아야 되니까 먼저 트렌드를 보는 거죠. 아무래도 트렌드는 탑다운 방식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갔던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뭐 살짝 늦게 올라가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풍력, 태양광 이런 트렌드가 갈 것이다 하면 그럼 이런 산업군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지는 걸 찾아보고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 걸 알았으면 어떤 기업이 좋은지 그 안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고르는 방식은 제 처음에 뭐 재물을 통해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대주주 그 배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재수 심차를 통해서 뭐 대주주나 재료나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걸러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차트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좀 구체화된 방식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하고 만약에 이 리포트에 있는 종목을 선택했어, 내가 이걸 투자할 거야 했을 때
투자가 한 지점에서 예를 들어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을 한 번에 매수했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가 최저점이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마 다들 투자해 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그 내가 산 자리에서 더 내려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통상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더 내려갔을 때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분할 매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매 일지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매수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문의가 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해준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매도 지점을 판단할 수 있게 저희 분리 컨텐츠에서 나왔던 종목 중에서 상승했던 종목이 어떤 자리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었을지, 왜 이 자리를 매도해야 되는지, 차트적 관점, 아니면 재료적 관점, 혹은 뭐 대주주나 대제수심차에 따라서 그 해당 관점에 들어맞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감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트렌드 리포트 매매 일지가 하나가 묶어져 있고 토픽과 관심 차트가 하나 묶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컨텐츠 성격에 따라서 트레이딩과 그리고 인베스팅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지막 대감기는 복귀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렌드부터 토픽이랑 관심 차트부터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픽부터인데요. 저희가 토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전 토픽과 장마감 정리. 자, 이 두 가지를 왜 봐야 되냐를 이제 오늘 장전 토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픽의 구성 자체는 저희가 먼저 나오는 것은 전일 미국 증시 등락률이 됩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등락률을 왜 봐야 되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한국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고, 그 안에서도 미국 증시 내에서 강했던 섹터나 종목들과 관련 있는 섹터나 업종이 한국 증시에서도 그대로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한국 시장에서도 좀 반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전일 미증시 등락률을 보면서 유난히 이제 강세가 있는 곳이나 아니면 유난히 빠져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런 섹터가 강하구나, 이런 쪽이 약하구나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토픽으로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 겪은 일본도 원전 신규 건설로 유턴, 이거 LG노텍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1조를 따냈다. 그리고 펄프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제지주가 급등했다. 그리고 중동 관련해서 사우디의 이제 신도시 투자 관련 네옴시티 관련 이야기. 그리고 OECD에서 꼴찌야. 아기 울음소리 줄어드는 한국. 출산율 불명예. 이제 이런 기사. 이제 하림에서 닭고기 가격을 올린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저희가 쭉 있고 이 토픽들을 골랐습니다. 왜 이제 이 토픽들을 골랐냐면 결국 이 토픽들이 반복해서 올라가면서 이 토픽들이 반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도 원전 신규 건설로 유턴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짓는 추세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런 쪽으로 자금이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전이 움직이는 걸 알겠는데 원전에서 어떤 게 원전주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토픽들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원전에 지금 엮여 있구나. 뭐 피코크램, G2 파워, 뭐 S&T 에너지, BHI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눈에 익혀두시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분리를 안 보더라도 그냥 혼자 뉴스 보시다가 이 뉴스가 나왔는데 반응할 수 있겠네 하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장 초반 이거 LG노텍 기사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다 갭 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제지주도 오늘 꼬리 달리면서 단기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저출산 관련 주들도 움직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쌓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이 트렌드에 따라서 종목들이 점점 이제 급등했다 쉬었다 급등했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이제 그 트렌드가 하나의 이제 시세를 주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 놓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이 뉴스를 보면서 아 최근에는 어떤 뉴스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구나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리느냐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기사 종합. 이 기사 종합 통해서는 이제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 뉴스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토픽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장 마감 정리에서는 이제 오늘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기술과 유틸렉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기술은 결국 개별 이슈로 갔는데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업체 플레이어에게 1조 5천억짜리 규모의 반구체 배터리 장비 공급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거의 장 후반부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유틸렉스는 장 초반에도 강했는데 끝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그 저희가 뉴스 토픽에 나왔던 종목들이 반응을 해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당일에 이제 상승률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많을수록 그 테마가 오늘 강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는 이제 주간 테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 봐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하루만 강한 게 아니라 보통은 그 테마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오고 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내일 바로 안 가고 하루 쉬고 아니면 이틀 쉬고 그 다다음 날 또 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번 주에는 사료 가스, 이제 가스 LNG 선박 정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었구나. 이런 애들이 최근에는 강했네. 라는 걸 계속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섹터 테마들은 이제 지금 강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재료가 반응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7월 27일에 무상증자가 있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 불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지 이제 그것도 모르고 보고 있으면 그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간 테마를 통해서 이제 어떤 테마가 최근에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섹터가 이슈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금주 랭킹을 통해서는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건 이제 나 다음에 또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다음 업데이트부터는 이제 새롭게 좀 비교적 이제 새로운 테마, 좀 신선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8월 18일에 이 저출산 관련주가 이제 급등해 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인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응을 해주고 있죠. 실제로 오늘도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처음 신선하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 관련된 테마가 등장할 경우 또 움직일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아마 수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토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토픽을 통해서 이제 관심 차트와도 이제 같이 엮을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엮는다는 것보다는 토픽으로서 재료성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데 이제 차트도 이제 상승할 수 있게 갖춰져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토픽 이제 재료와 차트가 같이 어우러지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단기 시세가 내기에 최고의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관심 차트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기업이고 빅솔로는 산업용 프린터, GS글로벌은 석탄 관련. 저희가 오늘 뉴스에 석탄 관련이라는 뉴스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 차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최근 이제 토픽 그 주간 테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봤던 거는 최근에 에너지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네. 왜 에너지가 이슈화가 되고 있을까 하고
이제 기사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다시 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탄을 다시 떼면서 이제 석탄 가격이 오르게 되고 석탄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석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석탄 관련주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똑같은 뉴스가 아니더라도 결이 비슷한 뉴스들이 이게 확장해 나가면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이 석탄 관련도 지금 차트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차트상으로 이제 거래량으로 장대 거래량의 꼬리, 양봉 매집도 보이고 이 추세는 이 박스권을 해서 지금 살짝 올라와 준 모습 그리고 이평선 21선을 갖다가 잘 유지해서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동일하게 21선을 이제 지지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 GS 글로벌 같이 석탄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은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겠구나 이제 라고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는 겁니다. 미리 이게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뉴스를 딱 보고 GS 글로벌 사야겠다 라고 바로 연계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리핀, 삼성화학은 필름 태양광 관련인데 제가 최근 아까 토픽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강세 테마 중에서 신재생이 있었고 신재생이 보통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계속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삼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도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추세도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이평선도 저항 없이 잘 돌파해서 이제 있고 지지선도 확실하게 버텨주고 있다. 이거는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제 이런 종목이 관련된 토픽이 있을 때 얘도 그 다음에는 가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토픽이 아니라 이 관심 차트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 차트에서는 이 하늘 색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들이 출회돼서 이제 하락 시그널이 떴을 때를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집으로 보거나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 걸로 이제 판단됐을 때 이제 동그라미로 그 캔들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로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거래량은 이런 이제 수급이나 매수, 그런 매집 그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흐름이 쫙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려고 이제 이 거래량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뱃사부님께서 이제 심리 지표 3가지, 이격도, 슬로우 스토캐스틱, 심리도 이게 침체권에 있을 때 이제 사야 된다 하시는데 그건 이제 바닥에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결국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간에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심리 지표들이 바닥권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조정을 받아서 여기 과매도권, 침체권에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트렌드와 리포트 매매 일지 이 3가지를 이제 같이 쓰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트렌드에서 먼저 종목을 고르고 거기서 고른 종목으로 리포트를 확인하고 그 리포트에서 선정한 종목을 매매일지를 토대로 계속 이제 분할 매수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트레이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컨텐츠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태양광 관련 그리고 풍력 이런 게 올라왔고 탄소 배출권이 올라왔네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마트 기기 쪽에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원래 한번 올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신규 편입한 종목이나 그런 종목 안에 이제 변동이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붉은색 종목은 매출액이 성장하거나 지금 심리 지표가 바닥에 있거나
차트 요소에서 뭐 매집이나 이런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선정되어 있고요. 회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제 연속 적자로 재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색 종목이라고 무조건 안 좋고 붉은색 종목이라고 무조건 좋다라고 뭐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이 감소하고 연속 적자로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흑자를 내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경우에는 더 크게 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종목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이제 아마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저희가 과거에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저희가 보고서로 썼고요. 먼저 이 스마트 기기라는 트렌드가 왜 왔을까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스마트폰, 이제 무선 이어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워치들까지 점점점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XR 기기라는 이제 저희가 VR, AR 이런 게 합쳐진 걸 XR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까지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새로 생겼을 때 재료로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스마트 기기라는 걸 가져왔고요. XR 기기 출시에 따라서 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서 그런 부분이 기대되는 이제 회사들 꼭 이제 실수혜가 아니더라도 테마적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실제 수혜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중에서 이제 동훈아텍을 예전에 리포트 썼던 이유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꿔서 메타가 됐는데 그 메타가 이제 오큘러스라고 VR 기기 시장에서 강자로 손꼽힙니다. 이런 강자로 손꼽히는 시장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3, 지금은 메타 퀘스트 3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건데 이걸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 출시하게 됐을 때는 이 손에서 이 햅틱 기능이 적용되는 장갑이 들어가는데 이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장갑이 제공됩니다. 근데 이 제공되는 장갑에 들어가는 부품을 동남아텍이 생산을 하기로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종목을 보고서로 쓰게 됐었고요. 한번 보고서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썼을 때 당시에서 현재 74% 정도 이제 오르긴 했는데, 먼저 신호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등은 이제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노랑, 주황, 노랑. 이제 주황색이 비교적 적고, 이제 노란색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재료적으로 이제 강한 종목이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큘러스에 들어가는 햅틱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의 모멘텀도 함께 달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나중에 올해나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리포트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 정도로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원래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뭐 다른 독립 리서치 리포트들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게 어떻고 정말 자세하게 적어 놓는데 근데 그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최소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업 소개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서 알게 해드리자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대표자가 누구고 언제 상장됐고 업종이 어떤 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유동주식수를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주식수가 낮은 편인데 유동주식수가 많은 편인데 보통은 이제 유동주식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조그만 수급이 들어와도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업은 74%로 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시가총액이 이제 1,200억이 안 돼서 소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는 유통 물량이 많더라도 결국 비슷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현황에서는 항상
최대 주주를 항상 봐주셔야 되고요. 최대 주주 이외에 2대 주주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쟁 관계의 주주가 있을 경우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 자료에서는 여기 사업 소개처럼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알려면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이제 다트 들어가시거나 FAN 가이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재무나 회사 소개, 공시 이런 거 다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뉴스를 뒤져봅니다. 이게 보면 지금 2015년 이건 비교적 짧은데 긴 거는 막 10년, 20년씩 되기도 하고 저희 긴 기간을 갖다가 계속 추적하면서 이때는 얘가 뭐 때문에 올랐고 이때는 얘가 뭐 때문에 내렸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걸 확인을 해서 다음에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이 기업은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승했을 때 중화권의 OIS 드라이브 매출 성장 본격화로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 그중에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중국향 수출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또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는 거죠. 최근 1년치는 사람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이슈에 주목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는지를 보는데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텍은 이런 자율주행 얘기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햅틱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좋은지 보였고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런 뉴스들이 또 비슷하게 계속 등장하면 또 한번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제 이 안에서 종목들의 구성을 보시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인데 이건 좀 옛날 버전인데 현재는 좀 이 관련된 섹터의 뉴스들 이런 걸 좀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배구조가 뱃사부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대대주심차 중에 대인데 이 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게 이 회사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으면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감이 있는지 포인트를 체크하고요. 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통상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급등하긴 하는데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경영권 분쟁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서로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서로 매수로 경쟁을 하는 경영권 분쟁은 주가 상승에 크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게 뉴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아니면 이 회사 경영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낮아서 누군가 경영권을 뺏을 만한 회사거나 이런 거를 같이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익훼손. 이익훼손도 배사부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회사의 이익을 훼손했을 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제 이익을 훼손하게 되면 자회사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고 결국 방치가 되고 소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느냐. 근데 이런 이익 훼손도 이런 자회사와의 이제 거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의 뭐 그런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아니면 횡령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을 판단해서 제가 그런 부분 체크해서 여기 적어 놓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부분은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가 스마트폰 아니면 자율주행, 햅틱,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 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숫자에서는 이제 이 기업이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느냐 매출액을 뱃사부님이 중요하게 보신 이유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영업이익이 적더라도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뭐 기업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보다는 오늘 올랐던 이제 수산화 리튬 뭐 이런 쪽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 쪽 이제 IRA 이제
법안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서명을 하고 중국산 리튬을 사용 못하게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에 이제 판매하는 리튬 가격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매출액이 똑같아도 이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뛰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최대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기업을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투자할 때 이제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매출액이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실적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제가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냐, 저평가돼 있냐, 아니면 보통이냐 이런 거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황. 이 업황은 이제 저희가 다트 내용을 참고해서 적기는 하는데 이 업황이 중요한 종목이 있고 업황이 중요하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통상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과 크게 관련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스크에서는 이 회사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아주 고민하고 찾아보면서 적었고요. 이런 부분이 본인께서 투자하시는데 난 이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이 회사를 걸으시면 되고 뭐 감당이 되면 안 걸으시고 계속 뭐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추세, 거래량, 이평선, 심리, 수급 이렇게 각 일봉, 주봉, 월봉마다 어떤 포인트로 볼지를 정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차트에. 그래서 동남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 나갔을 때가 이제 이 심리적으로 바닥권을 갖다가 탈출할 때라서 아무래도 좋은 위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위에 저항이 있지만 이런 요소들의 차트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점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만의 이제 차별점이 이런 차트에 대한 해석인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거래량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제 돌파 실패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이제 최근에는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등에 성공한 걸로 보고 이 지지율이 단기적 저점이 계속 된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제 주봉을 보는 거죠. 일봉은 제가 아무래도 이 리포트에 넣기가 좁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시야를 보기 위해 주봉을 넣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넓은 시야에서는 얘네가 상승 추세를 이탈했는데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복귀해 주려고 하네. 만약에 이 추세를 다시 복귀하면 얘는 추세의 하단 지점이니까 잘하면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주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수렴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 추가적인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가 주가 상승을 방해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최대 매물대가 이 주가 아래에 있어요. 결국 이 주식을 올라왔을 때 던질 사람들이 이 밑에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매물들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본전에서라도 탈출하자 하면서 던질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긍정적이다. 근데 만약에 위에 이렇게 높게 있으면 좀 부정적일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유형은 제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를 갖다가 유형별로 나눴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장주 가치주에 따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종목을 저희 안에서의 유형별로 나누고 이런 종목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체크 포인트에서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주다. 왜 턴어라운드주인가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 턴어라운드주를 이런 유형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가 종료가 된다는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시전을 하거나 하는 지점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체크 포인트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 회사 동원아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제품 모멘텀과 구조적 흑자 전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신제품 모멘텀은 그런 오큘러스 퀘스트 3라는 새로운 햅틱 장갑이고 그리고 구조적 흑자 전환은 이 회사가 계속 연속 적자였으니까 흑자로 전환하는 걸 보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포인트가 성공을 하면
주가가 가는 거고, 이 포인트가 실패를 하면 주가는 다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갖다가 빠르게 끌어낼 때는 끌어내고, 아니면 수익을 길게 가져갈 때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흑자 전환 기대했는데 흑자 전환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연돼서 흑자 전환 할지 아니면 이걸로 끝일지는 뭐 보시면서 추적을 하면서 관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스캐너를 통해서 저희가 이 신호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 레이더에 있는 포인트들에 따라서 신호등 색깔이 다 달라지는데, 이거는 항목마다 제가 가중치가 다 다르고요. 그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종목마다의 이런 신호등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에서의 좀 내부적인 검토하는 과정 거치기 때문에 향후 좀 고려해보고, 이런 부분도 하나씩 판단하는 법을 교육할 수가 있으면 따로 이제 교육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통해서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없는지, 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 이 종목을 투자할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저희가 이 매매 일지를 매일 보면서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해도 되겠죠. 하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보는 건데, 오늘자 이제 이 동원하나텍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가 이제 저희가 종목 얘기가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제 과열권을 이탈할 때, 여기가 1차적인 매도할 만한 시기,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2차 분할 매도를 할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분할 매도 했음에도 이 종목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이 저항을까지 닿지도 않았지만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고,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고 이 저항선도 지금 돌파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가열권에 진입했으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자리를 봐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음봉이 꽂히고 내려오게 될 경우, 이렇게 하락장악형이 되면서 내려오고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에 있는 큰 손들이 나갔구나 하면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이제 매매 일지를 활용해서 이 종목을 사는 자리, 파는 자리를 같이 확인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같이 매일 이렇게 종목들이 매매 일지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강기인데, 대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 자리를 좀 연습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동남아텍 통해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자리가 매도 자리였는지를 이제 차트적 관점에서 좀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캔들이 왜 매도 자리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상승했을 때 2번 캔들이 왜 매도 캔들인가, 또 3번 캔들이 또 왜 매도하는가, 이건 왜 상한가 장대 양봉에 매수세 많이 들어왔는데 왜 파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 실력을 같이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